같은데요. 쟁점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뒤에 보면은 그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지금 말씀드린 순간 박한철 소장이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정의 이유와 주문을 선고하기 전에 그동안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모두 18회에 걸친 변론 기일을 통하여 17만 5천여 쪽에 달하는 문서를 검토하였고 증인 12명의 증언과 전문가 및 참고인 6명의 의견을 들었으며 엄정한 증거조사와 공정한 변론을 위하여 제3, 제4 고민을 거듭하면서 절차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 밝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보장과 그 한계를 비교 형량하고 판단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무사, 즉 생각과 판단에 있어 삿됨이 없고 무불경, 늘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무사 무불경의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결정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그 의안에 대하여 차관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고 또한 긴급한 의안에 대하여는 차관회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의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상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의의 및 정당 해산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 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이 중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동등하게 가진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원리는 다양하고 복수적인 진리관을 인정하는 상대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타의 단체들과 달리 우리 헌법이 정당에 대해서는 제8조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에 기대어 유력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헌법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 해산 심판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지배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등을 통칭하고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합니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본 대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최소한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헌법 제8조 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은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소들을 수용한다면 현행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제도의 세부적 내용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그와 상이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위배의 의미는 단순한 저촉이나 위반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정당 해산도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사건 심판 청구에서 이러한 정당 해산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즉 비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비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경우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상실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비청구인을 해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즉 인용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비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 즉 기각 의견입니다. 먼저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청구인의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정당의 강령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일반적이고 비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비청구인 강령에 이른바 자주파에 의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자주파는 198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를 제국주의 세력에 종속된
식민지 반봉건사회 혹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이해하고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민족 해방과 계급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결합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세운 민족해방, 약칭 NL 계열의 세력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 동부연합, 광주 전남연합, 부산 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등 비청구인 주도 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비청구인 주도 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1심회, 한청 등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해 왔습니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해 왔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비청구인 주도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고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 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 있어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비청구인의 활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석기를 비롯한 비청구인 소속의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관 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하였습니다. 이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비청구인 당내의 지위 및 역할, 이석기 사건에 대한 비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비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됩니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비민주적 또는 폭력적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체적 요소인 선거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비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대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비청구인 주도 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비청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비청구인을 장악하고 있는 비청구인 주도 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비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됩니다. 또 비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이러한 비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의 정치 노선을 절대선으로 받아들이고 특정한 계급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 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면으로 저촉됩니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비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비청구인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비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넘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입니다. 또 북한과 정치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목적이나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됩니다. 끝으로 피청구인의 해산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으로 인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인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언제든지 그들의 위헌적인 목적을 피청구인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합법 정당을 가장하여 세금으로 상당한 정당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결정 이외의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여 얻는 법익은 피청구인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합니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해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견해에서는 아울러 정당 해산 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면서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정당 강제 해산 제도의 본질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 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위원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기각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의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 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개념 요소들, 예컨대 폭력혁명이나 일정한 계급, 계층의 주권적 권리나 기본권의 박탈, 일당이나 1인 독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 해산 요건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인민주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의 박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당 독재의 추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파의 대북 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주파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 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은 적어도 대외적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둘째, 피청구인의 활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역 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년 5월 10일 및 5월 12일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 세력과 북의 자주 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 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 평화 체제와 자주적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 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 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이러한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 부정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의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살핀 활동들이 피청구인 자신의 정치적 기본 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또는 피청구인의 기본 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끝으로 피청구인의 해산은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통상적인 관념에 비하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의 해산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큽니다.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자율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들므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 결정 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러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정당 해산 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회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 해산의 정당화 사유로서의 비례 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또 내란 관련 사건으로 알려진 5월 12일 모임에서 이석기와 김홍렬, 이상호 등이 쏟아낸 발언들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나 전쟁 시 예비검속이라는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바탕에 두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힘을 합쳐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과 맞서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무니없고 피청구인의 기본 노선에도 어긋나는 이석기와 그를 지지하는 소규모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념이나 신조는 그들의 신념일 뿐이고 그것이 곧바로 정당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석기나 그를 지지하는 소규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이나 목적이 정당의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이 된다는 인용 의견에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의 강령 개정은 당대의 의결사항이고 많은 당원들은 성문의 강령을 당의 강령으로 알고 있고 많은 지지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당대표나 최고위원, 국회의원의 개인적 결정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도록 당원과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중앙위원에게 당원과 당규로서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은 창당 이래 당원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만일 1인 지배가 인정되는 정당이 있어 그 1인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정당에서는 지도자의 의사가 바로 당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 의견이 설정한 주도 세력에 속한 당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공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천 내지 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와 같이 붉은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탐조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갈 길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이자 토대가 되는 자율과 조화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근본 정신입니다.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찾기 어렵고 서로를 겨누는 거친 언사들이 난무하는 우리의 삭막한 현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의 통합과 화해를 갈구하는 이들에게 주는 우리 헌법의 가르침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8조 사항이 요구하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두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 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본안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의 이유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8인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이고 기각 의견은 김희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입니다. 한편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 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2013 헌사 907호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원직 5명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5명의 의원직 모두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